11월 11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친 리플 변호사,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 벌금 7.7억 달러보다 적을 것.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의 우호적인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게 될 금액은 7억 7천만 달러보다 훨씬 적을 것. 그러면서 XRP 판매를 두고 영국과 일본 등 미국의 국가에서도 조사가 진행됐지만 해당 지역 규제기관들은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된다. 모리스 판결에 따르면 SEC의 관할권은 미국 이내로만 제한됐기 때문이다. 리플에 대한 소송은 사기가 아닌 규제의 불일치에 따른 것이다. XRP 판매의 대다수가 미국 외 지역에서 이뤄졌고 공인된 투자자들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크게 줄게 된다. 리플 CU, 미국 SEC, 투자자 보호 의무 망각. 리플 스웰에서 열린 행사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망각한 것 같다. 또한 SEC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로 인한 결과가 언젠가는 달라질 거란 말도 안 되는 희망을 품고 있다. SEC는 집행이나 소송을 통한 규제 방식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EC와 리플의 소송,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SEC 투자자 보호 의무를 망각하였다. 하루 이틀이 아니지요?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스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당연한 부분이죠. 중요한 건 마감이 되느냐, 합의가 되느냐, 끝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 합의금 7.7억 달러보다 훨씬 적을 것, 2천만 달러, 많이 나오고 있죠? 이미 그들이 정하겠죠. 그들의 설계구도 아래서. 잠깐 정리하고 가면은요. 이미 리플 뒤에 있는 뒷배, 백그라운드 아니면 리플을 만들고 있고 전 세계 스위프트 2.0을 만들고 있는 그 세력들은요. 지난 수백 년간 세상을 지배해왔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으로 미국 중앙은행 페드, 유럽 중앙은행 ECB, 그리고 BIS, 국제결제은행, IMF, 월드뱅크, ADB, 아시아 개발은행, 세계경제포럼, 각 국가의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각 국가의 행정부 수반, 저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빅테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다국적 대기업들 말입니다. 국가를 초월하는 그룹들, 그리고 그들의 자금에는 늘 그들이 연관되어 왔습니다. 이 기준점으로 봐야 될 텐데요. 하나만 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죠. 코로나 팬데믹이 왔었습니다. 그쵸?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세상, 2008년도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참 많이 다른 세상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이 나왔지요. 그쵸? 왜냐하면 제로금리로 갔으니까. 이미 통화 시스템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정말 찔끔밖에 없었는데 세 차례의 양적 완화에 이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4조 2천억 달러, 코로나 팬데믹 때 8.8조 약 9조 달러에 육박하게 됩니다. 달러를 찍어서 미국 국채와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을 매입하였죠. 파생 상품을. 이미 끝났어요. 이때 통화 시스템이 종이를 이용한, 그리고 블록체인이 나왔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은 팀일 확률이 높다. 리플의 CTO가 그 일원이었을까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건 그 무엇이 됐던 간에 그들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아래 이제 CBDC가 2012년 리플랩스가 탄생하면서 CBDC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스위프트 2.0을 기반으로 해서 BIS, 국제결제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BIS 상호운용성 확장판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100% 도입되죠.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또한 BIS와 함께 이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잠깐 배경 지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 물가 상승률 2%, 2.5%를 미국에서는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터지게 되죠. 그러나
진짜 전쟁이 아닌 시간을 끄는 듯한 작업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쵸? 저공 비용을 하거나 또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들은 전쟁을 종식할 의도보다는 시간을 끌기 위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리플과 SEC 소송을 보신다면 시간을 끌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금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 각국 중앙은행들 또는 각 국제기구의 수장들의 발언들을 통해서 세계 금융경제를 이미 쥐었다 풀었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점으로 봐야 리플과 SEC 소송도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각가지 법률 이슈들을 통해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위에 세력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우리는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보내기로 에너지의 파동을 그쪽으로 보내기로 정했다. 이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물가 급등이 나왔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9%가 넘어갔습니다. 10%를 넘어가서 천문학적이었죠. 연준이 베이비 스텝 0.25, 0.5%, 빅 스텝을 넘어서 0.75, 자이언트 스텝에 단행하게 되면서 엄청난 금리 인상과 함께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 대한 금리 인상, 그리고 실물 경제에 대박살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말은 뭐다? 구경제를 부셔버리고 신경제로 가는 새로운 마이그레이션, 그 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이 판때기가 보입니다. 아시겠죠?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도적으로 보고 있다. 고로보다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세상을 코인 시장에 적용시켜보죠.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알트코인의 ETF. 따라오는 맞물리는 리플과 SEC의 소송. 증권과 상품에 대한 규격이 나와야 또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맞춰서 자금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이제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이걸 다시 블록체인으로 찍어낸 그 코인과 토큰, STO 세상으로 이동할 수가 있죠. 새로운 가치가 입히게 된 웹3의 세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지나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시장 규모가 1200배 이상 성장한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나리오 1은 이미 가동되었다. 시장의 폭등장은 이미 엑셀 페달을 딱 하고 끊었습니다. 페달을 끊었고요. 달려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금리 인하 전까지. 제 구독자분님께서 제 리플의 시나리오의 목표가 시나리오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보다 시점이다. 미국의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금리 인하가 나오면 오히려 경제가 폭락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퍼져나가는 속도보다 실물 경제가 빠그러지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실제 금리 인하, 경제 폭락을 반영해서 자산시장은 폭락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엄청난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률이 무척 높다. 그래야 톱니바퀴에 악어가 맞지 않겠습니까? 원래 늘 그래왔어요. 이 뭐냐,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 엄청난 버블, 따라오는 위에 버블의 터짐과 경제 붕괴. 이게 원래 톱니바퀴입니다. 진짜 위기는 모두가 위기가 온다 그럴 때는 위기가 오지가 않아. 언제 온다? 모두가 환호할 때 그 뒤에 바로 퍼펙트 스톰이 늘 대기하고 있었다.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죠. 2004년, 5년, 6년 엄청난 랠리, 7년까지 랠리, 2008년도에 버블이 붕괴가 되죠. 그쵸? 그리고 지금까지 연장되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필요하겠지요. 바로 통화혁명,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혁명. 그 대장에 이놈이 있는 겁니다. 자꾸 미디어에, 주위에서 우리 또 속이다. 여러분들이 동화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면 이쯤의 흔들거림이야 웃어 넘길 수가 있겠지요. 제가 항상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99명이 노를 외쳐도 자기는 예스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 99명이 예스를 외쳐도 나는 노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99명이 봤을 때 나는 미친놈이겠죠. 이 말을 못 들으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전 세계에 대부분 투자했던, 그게 투자자였던 간에 기업가였던 간에 또는 월급쟁이로서 CEO로 갔던 간에 늘 1%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들과 달라도 뭐가 달랐겠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공급 축소에 의해서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나왔다. 실물 경제를 부셨다. 새로운 메타 경제와 디지털 경제, 가상 경제로 마이그레이션, 이동하게 된다. 공존하게 된다. 그리고 CBDC와 새로운 통화 혁명과 디지털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위성, 우주, 블록체인, 이 모든 혁명의 중심에 4차 산업 구현이 가는 세상이 다가옵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인다. 당연히 리플 SEC 소송, SEC 위에 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들이 정해서 가격도 끌어올릴 겁니다. 끌어올릴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문명의 대장은 뭐다? XRP입니다. 물론 가상자산이 시장 규모가 1200배 이상 성장하겠죠. 비트코인도 계속 성장을 할 거고 이더리움도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각 섹터별 대장군에 있는 애들도 성장을 하겠지요. 왜냐하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900% 랠리를 향한 XRP 로켓. 2017년에 폭발적인 급증의 데자뷰. XRP는 2017년 말과 유사한 1개월 캔들 패턴을 게시했는데 이는 2017년 말과 유사하며 900% 랠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그들이 마음 먹으면 2017년에 엄청난 폭발이 있었죠. 6년 이상의 에너지의 응축 구간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폭발시킬 겁니다.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시기와 시점에 따라 터뜨릴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들의 의도대로 어깨에 타서 가기만 하면 그냥 그들이 알아서 올릴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확신을 갖고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왜냐? 다음 문명의 대장은 예로 이미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자, 지금 시간이 밤 10시 40분인데요. XRP가 910원. 자, 5분봉인데요. 깜빡깜빡거리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다시 조금씩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1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물량 소화하고 또 양봉을 찍어대고 있죠. 이때 비트코인은 4,960만원, 70만원 언저리 이 상태에 있고요. 이더리움은 살짝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 걱정하지 마시고 키 맞추기로 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알아서 터트릴 겁니다. 이미 펀더멘탈은 지구 최강이니까. 값어치는 계속 상승해 나가는데 가격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소송으로 눌러놨다 그들이. 그리고 나서 알아서 올릴 겁니다. 지들이 올리고 싶을 때. 아시겠죠? 늘 가치에 집중하시고 이 엄청난 4차 산업의 대항해에서 마라톤을 완수하셔서 1% 안에 들어가셔서 경제적 자유와 함께 다음 문명의 투자의 해자로서 또는 투자의 전설로서 기록되시길 바랍니다. 10년에 1000배 결코 욕심이 아니다. 아시겠죠? 오늘 늦은 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